정답은 없어도 방향은 함께 찾는 곳. 인생이 등대입니다. 왜 저 사람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왜 설명할수록 더 지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 피로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새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었고, 나만 계속 양보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본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니 알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왜 관계가 이렇게까지 지쳐버렸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인생의 등대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전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실수려니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깜빡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하면서 삼켰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계속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까? 나는 왜 매번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60, 70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의 모든 패턴이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젊었을 때 무례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무례합니다. 젊었을 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합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 선명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몸이 아플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잘해주던 사람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습니다.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말은 없어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어도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본성도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선함이 더 단단해지고 책임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되고, 한두 번의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남는 관계만이 세월이 준 진짜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체념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으로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가까운 사람입니다. 정이 남아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혹은 그냥 습관처럼 관계를 이어와서입니다. 몇십 년을 함께 보낸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 중에는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시간을 들여 고치고 관계를 다시 배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인정하고 스스로 애써야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방식으로 더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가치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편한 쪽으로 고정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도 있었고 눈치도 봤습니다. 사회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참고 넘어가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60, 70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굳이 고칠 필요를 못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본래의 성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무례했던 사람은 무례함을 숨기지 않게 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은 더 솔직하게 자기 위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60을 넘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오히려 명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할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게 됩니다. 실망도 줄어듭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선을 마음속에 그어두면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감정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달라지겠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이 말을 처음 입 밖으로 꺼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않게 된 순간, 관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리 없습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을 배려하기 시작할 리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관과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는 알아줄 거야. 나이 들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결정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입니다. 아팠을 때 옆에 없었던 사람,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 필요할 때 도망갔던 사람을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이럴 거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의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본성을 드러낼 때의 그 배신감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체념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체념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 지칠 일도 없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달라지겠느냐는 그 담담한 인정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체념이 쌓입니다. 사람에 대한 체념, 관계에 대한 체념, 기대에 대한 체념이 하나둘 쌓이면서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무뎌져야 살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체념해야 지킬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을 줄이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상한 일입니다. 관계에서 말을 줄이면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으니 지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으니 화도 덜 납니다.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속으로 삼키니 갈등이 줄어듭니다. 60을 넘기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오해만 깊어지고 관계만 틀어집니다.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말을 줄이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도 상처받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흘려듣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진심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사람과 깊이 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말을 줄이니 시간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끝없는 대화로 밤을 지새우고 전화로 몇 시간씩 설명하고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았고 나만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나를 돌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짧은 대화로도 깊이 교감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정리하면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그만큼 속에 쌓인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이해 못할 행동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을 거라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어쩌면 평생 자기 한 사람 챙겨줄 사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에 뭔가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러움, 삼켜야 했던 분노, 혼자 견뎌낸 아픔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상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을 만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배려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미워하는 대신 안타까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대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해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망과 분노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이야기. 사과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과는 무겁습니다. 젊었을 때야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60, 70을 살아온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건 다릅니다. 평생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사과는 때로 서툽니다.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를 사다 준다거나 예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사과인 겁니다. 문제는 그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쪽에서는 명확한 사과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도 사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끊기에는 아까운 관계라면 그 정도의 거리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에 남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툰 사과라도 받아들이고 부족한 표현이라도 이해하면서 적당한 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정말로 끝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서툴지만 다가오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몰라서 그랬어도 어쩔 수 없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때의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없었거나 몰라서 그랬거나 다른 일로 힘들었거나 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는 힘든 사람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상처는 크게 느껴지고 남의 상처는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안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너그러워집니다. 물론 이게 모든 걸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고의로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계속 후회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8번째 이야기. 결정하기 쉽지 않은 순간이었겠어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끊을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완전히 끊기에는 아깝다고 느꼈을 겁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을 겁니다. 기대는 내려놓되 관계는 이어가기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건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는 따라옵니다. 끊었으면 괜히 그랬나 싶고 유지했으면 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삶입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에너지를 배분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에 시간을 쓰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진심으로 내 편인지, 누가 필요할 때만 찾는지, 누가 말만 번지르르 한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관계를 재정비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60을 넘기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편안한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쉽지 않지만 필요한 결정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본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관계가 시험받는 순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느꼈던 피로와 상처는 모두 진짜였습니다. 당신만 참고 있다고 느꼈던 것도, 당신만 양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고, 당신은 충분히 오래 견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누가 진심인지, 어떤 관계가 소중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힘든 관계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의미 없는 인연에 에너지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진심이 통하는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인생의 등대였습니다.